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원래 형님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제주 괜히 갔어. 인천 프렌을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주 잘 계속 가고 있고, 어제도 뭐 물부가 솔직히 좀 어렵긴 했어요. 난 적특 나서 양키스 하나 있는데도 그것도 이제 부러지더라. 지금 뭐 해축 메인 몰빵 던져서 잘 들어왔고, 아침에 이제 솔직히 MLS 미국 축구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메이저리그 이제 서브로 갔었던 콜로라도 오바가 솔직히 아침에 보니까 더 좋아 보여서 그거랑 저 미국 축구 필라델피아 언더랑 해가지고 또 메인 또 잘 들어와서 메인 또 뭐 잘 먹었습니다. 오 축구 좀 부러질 아직 안 부러지긴 했는데 추가 시간이네. 부러진 것 같아요. 부러진 게 좀 아쉬운데 한 주 마무리 또 일요일에 좀 잘 해봅시다.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분석을 좀 빠르게 간단하게 갈게요.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볼만한 경기들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더라도 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선발도 그렇고 속 시원한 경기가 별로 안 보여. 요즘 그리고 강팀들도 사월 너무 많이 쳐가지고 어쨌든 가봅시다. 축구 먼저 빠르게 가고 갑시다. 폴란드 대 네덜란드. 여기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프랑스 있는 조입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2강의 1 다크호스의 1약이죠. 이거 뭐 잡아야 되는 매치고 네덜란드가 폴란드 같은 경우 그 저 터키와의 평가전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부상당했어요. 전반전에 부상으로 바로 빠져가지고 오늘 경기 못 나올 겁니다. 뭐 결국에는 이게 애초에 폴란드가 사실 뭐 좀 지공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뭐랄까 경기를 보면 짜임새가 별로 없어요. 그 역습이나 좀 막 그런 거는 좀 그나마 할 줄 알고 하는 팀인데 옛날부터 지공에서의 좀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없어. 레반도프스키 한 방까지 없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평가전 치르면서 뭐 프랭키 데용이나 여러 선수들 부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평가전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제일 시원하게 프랑스였나? 어디지? 캐나다가 프랑스를 고전시켰었나요? 근데 어쨌든 저 네덜란드 4대 떡으로 대파했고 잉글랜드를 무너뜨린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4대 0으로 대파했고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하다. 선수들도 뭐 거의 부상 없이 깔끔하게 좀 들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 네덜란드의 학살 사이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승에 뭐 마인은 선택이고요. 찍는다면 제가 찍는다면 마인 찍을 것 같은데 어제 근데 너무 다들 시원하게 이긴 하더라. 올정배 그냥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좀 쫄려서 그냥 일반 승만 보고 너무 오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로베니아 대 이제 덴마크. 저는 기본적으로 덴마크를 안 믿어요. 물론 평가전은 덴마크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팀들 두 번 다 잡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격 진영에서의 그런 짜임새가 있는 팀은 아니에요. 덴마크는 대신 이제 좀 단단한 약간 돌덩이가 연상되는 그런 좀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단단하고 뭐 미드필더진에서의 좀 볼 돌리는 부분이나 이건 좋은데 앞선이 약해. 앞선이 덴마크가 물론 평가전에서는 두 경기 5골 뭐 노르웨이전 스웨덴전 넣긴 했습니다만 슬로베니아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어차피 나설 거거든요. 좀 조를 얘기 안 했네. 여기 세르비아 잉글랜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로베니아가 3위 자리를 노려볼 법합니다. 잉글랜드 1강에 뭐 경쟁할 만하죠. 오늘 맞대결에서 좀 괜찮게 하고 하면은 세르비아도 이제 좀 근본은 없으니까. 더군다나 슬로베니아 어쨌든 간에 오블락 골키퍼가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 덴마크 약점이 공격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도 전방에 역습이나 때릴 때 시에시코 같은 애들이 그래도 있어요. 한 방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덴마크가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뿐더러 덴마크가 이겨도 한 골 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마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비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거 무승부 엠머 언더 보겠습니다. 무승부 엠머 언더 1대0 1대1 보겠습니다. 1대0 1대1
골도 많이 안 날 것 같고 언더도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무엠무도 그렇고 슬로베니아가 이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덴마크면 이길 수도 있거든요. 좀 경기 좀 잘 풀리면은 운도 좀 따르고. 그리고 잉글랜드 아니 세르비아 대 잉글랜드. 여기가 아까 저기죠. 덴마크랑 이제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해요. 지난번에 그 아이슬란드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게 누구였죠? 그릴리시, 그러니까 대표팀 명단에 탈락하면서 선수단 내에서의 잡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경기 당시도 이거 잉글랜드 많이 못 찍는다. 평가전일 뿐이다. 근데 좀 바로 직전에 그런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개판이었잖아 진짜로. 잘 했는데 골 찬스를 놓쳐서 못 이겼으면 우리가 정상 참작이라도 해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어서 그냥 개쓰레기 같은 경기를 쓰레기 같은 세르비아가 만만한 팀도 아니고 세르비아 역시도 블라우비치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뭐 타디치, 뭐 요비치, 미트로비치, 뭐 코스티치, 밀린코비치 사비치랑 또 가라꾸 있는 이제 뭐 일리치, 사마르치 이런 애들도 상당히 세리에 쪽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나마 이제 약점이 수비 쪽인데 수비는 뭐 피오렌티나에 밀렌코비치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쟤도 애초에 조금 믿을만한 수비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드필더나 공격진은 좋은데 수비가 좀 불안해가지고. 근데 선수 몇몇 자체는 뭐 만만치 않아요. 잉글랜드가 제 모습을 못 보여주면은 고전할 수는 있겠다 싶어서. 근데 그래도 뭐 반대를 보기엔 솔직히 빡세긴 해요. 전력 차가 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졸정 끝에 승리 느낌 봅니다. 햄무만 보겠습니다. 햄무만 보고. 아유 2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형님. 아니요 금액 올리지 마세요. 금액 올리지 마. 아니 형님 조합을 봐봐요. 금액으로 올릴만한 그게 아니고 뭐 올리고 싶으시면 축구로 올리세요. 축구로. 그리고 네 번째 에콰도르 대 이제 온두라스. 이게 평가전이긴 합니다만 에콰도르는 제가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경기 때 뭐 조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상당히 단단한 팀이, 그러니까 되게 쫄깃한 팀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기도 저때 우리 승 언더로 다 갔잖아. 아르헨티나 이겨도 1대0이다 이거. 승 언더 다 쪼개가지고 뭐 그때 뭐 이탈리아랑 저 조지아 프렌하고 해가지고 3-4 메인 두 박 던져서 다 들어왔었는데 그만큼 전력 자체가 탄탄한 팀이에요. 탄탄한 팀. 뭐 미드필더도 그렇고 전방에서의 이제 득점력에 대한 이슈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팀이다. 요거 그리고 중립 경기라 미국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온두라스 상대로는 충분히 경기를 가져올 만하다. 다만 핸디에 있어서는 뭐 아주 뭐 확신하는 사이즈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에콰도르는 이제 수비랑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실골을 안 먹거나 아니면 경기 자체를 굉장히 좀 그래도 주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앞에서 좀 찬스를 날릴 수는 있어요. 전방에 믿을 만한 놈은 없어. 근데 미드필더랑 수비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콰도르 승, 뭐 어쨌든 마인승까지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축구는 잉글랜드 무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글쎄 그걸 막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길 것 같기는 해. 잉글랜드가 이게 A매치도 아니고 유로까지 왔으면은 지난번 A매치는 못 이겼잖아. 근데 유로에서는 뭐 마인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일반승 주지 않을까? 근데 똥배라서 못 가겠어요. 똥배인데 뭔가 좀 그래가지고 물부로 넘어와서 빠르게 가보면은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이제 타이언 대 마이콜라스고 둘 다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타이언도 그렇고 마이콜라스도 그렇고. 타이언도 직전 경기 템파전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했었고 올 시즌 뭐 앵무새전은 5월 말에 있었는데 5.2이닝 9피안타 3실점 안타를 좀 많이 맞긴 했습니다만 펄스 가까이 찍었었고 마이콜라스는 최근에 회춘 모드입니다. 직전 피츠버그전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저희 1피안타도 7회 쳐맞았어요. 7회
그 전까지 노이트였어, 노이트. 그 피츠버그도 사실 빠따가 당연히 좋은 팀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뭐 아예 못 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완전히 틀어 막았었고, 그 전에 뭐 휴스턴 원정에서도 6이닝 5피안타 홈런 2방 맞긴 했습니다만 다 솔런이었고 애초에 출루 자체를 안 시켰죠. 필라 원정에서도 6이닝 5피안타 1피 홈런 3실점, 뭐 컵스랑 붙었을 때도 6이닝 4피안타 3실점 계속 콜스야. 보스턴이랑 이때는 이제 이닝을 못 먹어서 콜스는 못 찍었는데 5이닝 1실점. 뭐 미러키 원정도 그렇게 우한 상대로 강하다는 미러키 원정도 6이닝 30초 콜스를 좀 찍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좀 몰아맞는 모습은 조금 있어요.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를 많이 안 맞아도 막 3실점씩 하는 경기들이 되게 많아요. 5피안타 3실점, 뭐 4피안타 3실점, 뭐 홈런 안 맞았는데도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은 모습은 있는데, 어쨌든 마이콜라스가 6월에 두 경기 지금 1점대고 13이닝 동안 뭐 장타 허용도, 원래 마이콜라스 장타 많이 맞거든요. 근데 애초에 잘 안 맞았던 것도 있지만 13이닝 동안 홈런 2방에 뭐 장타 하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예전에 한참 맞았을 때 비해서는 잘 안 맞죠. 기본적으로 이제 5월 좀 넘어가면서 호투하는 그 사이즈부터 들어서 마이콜라스가 싱커를 구사 비율을 많이 늘렸어요. 실제 지표도 싱커 구종 자체 지표도 실제 지난 시즌 대비 더 좋아졌고, 뭐 커브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좀 안 좋은데 그걸 비율을 바꿔버렸어. 커브를 잘 안 던지고 싱커를 많이 던지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싱커가 지금 잘 작동하면서 뭐 범타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콜라스가 뭐 작년이나 올해 초를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잘했을 때는 잘했어요. 잘했을 때는 막 2점대였어. 3점대 재작년인가? 22년도는 3점대였나? 무튼 어쨌든 가락구는 있습니다. 저희는 흐름이 좋은 부분 뭐 있는데, 좀 변수는 이게 좀 어쨌든 컵스홈 리글리 필드잖아요. 지금 기준점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10.5면은 그냥 관중석 쪽으로 바람이 10.5인데 오버가 개정배잖아요. 관중석 쪽으로 바람 개 많이 분다는 소리예요 이거. 공 띄우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땅볼 유도에 있어서는, 범타 유도에 있어서는 마이콜라스가 조금 더 강점이 있습니다. 뭐 땅볼 비율도 그렇고 플라이볼도 마이콜라스가 더 적게 나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유리한 것 같아요. 결국에 불펜 싸움과도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컵스 불펜 너무 정타 허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선발에 있어서 뭐 비등비등하게 가거나 진다 하더라도 불펜에서 뒤집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고, 요거 앵무새 프렌, 뭐 역배 프렌 이런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볼티모어 대 이제 필라델피아. HJ님 보내드리고, 이거는 솔직히 취향 차이 아닙니까 형님들? 번스 대 이제 저 누구야? 필러인데? 번스 대 필러인데, 잠시만 표 좀 보내고. 저는 솔직히 볼티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물론 둘 다 너무 잘 던지는, 뭐 리그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투수들이고 한 부분인데, 안정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번스가 조금 있기는 해요. 휠러 같은 경우는 매 경기 조금 흔들리긴 하거든요. 대신 그 한 번 흔들림만 잡으면 이제 안 맞아요. 한 번 흔들리고 거기서 이제 막는다? 안 맞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저기 런던 시리즈 매치랑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좀 잡으니까 또 바로 이닝 그냥 삭제시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어쨌든 파워 피처인 부분에 있어서 볼티모어 타자들이 워낙 공격적인 스윙 좀 많이 가져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볼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홈인 부분도 있고, 제킬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홈에서 방어율이 더 낮기도 하고요. 오늘 원정 경기잖아. 저기 뭐야, 번스 같은 경우도 홈에서 방어율이 조금이라도 더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향 차이 같긴 한데, 그냥 꼴리는 팀 찍는 매치 같긴 한데, 워낙 강대 강이라 선발 매치도 그렇고 좀 볼티모어로 보겠습니다. 볼티모어 이렇게 보고, 그다음 뭐지? 세 번째 애틀란타 대 템파베이. 선발은 저기 누구야?
월드랩 대 애플랜인데, 월드랩이 이제 애틀란타 투수 최고 유망주입니다. 지난번에 데뷔를 했고 워싱턴전이었나요? 데뷔를 했는데 존나 잘 던지다가 이게 확실히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한 번 좀 4회였나 한 번 흔들렸어요. 주심도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좁았었고 안 잡아주더라고. 하나도 존 안에 들어가도 걸치는 공을 하나도 안 잡아줬어. 그러면서 막 볼넷도 많이 주고 하다가 3런 딱 맞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급속도로 흔들리면서 그냥 3.2이닝 7실점을 하고 강판을 당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공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공은 꽤 좋아. 이게 좌완이었으면 사실 템파베이가 좌완 상대로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의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템파베이가 우한 상대로 존나 못 쳐요. 오늘도 우리 모튼 형님 존나 호투하는 거 봐. 선발 제가 둘 다 불안하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래도 템파 빠따를 생각했을 때 애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페피오 불안하다고 지표들 어제 다 말씀드렸고, 하나도 못 쳐요. 월드랩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저렇게 쳐맞고 지금 방울 17까지 올랐는데 공이 괜찮았단 말이죠. 오늘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방울 내려가는 사이즈, 상대가 템파베이기 때문에 좌완 우완 상대했을 때 타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승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방울 대비 상당히 호투를 해줄 수 있는 사이즈로 저는 보고요. 애플린 같은 경우도 부상 복귀 이후로 6월 5일부터 해가지고 한 2, 3주 정도 IL 갔다가 이제 다시 선발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눈에 띄는 부분은 본인의 좀 뭐 안 좋았던 구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온 느낌은 있어요. 구사 비율이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 확실히 뭐 이전에 안 좋았던 구종들 많이 좀 덜 던지고, 아까 마이콜라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애틀란타한테 애플린이 최근에 강했던 2020년대 이후로 강했던 모습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9.5는 조금 높다 이거. 어제는 제가 선발 불안해서 언더 쪽으로 전혀 보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버인데 언더 배당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애틀 스만 보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거 애초에 9.5를 받을 경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8.5 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 9.5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와 벌써 9시 10분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노? 그리고 토론토 대 이제 클리블랜드. 와 오늘 씨발 클리블랜드 실화냐 진짜로? 아니 토론토 불펜 대인데 1점을 못 내네. 서브라도 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토론토 오버 한 포랑 나가지고. 어쨌든 내일 선발 이제 베리어스 대 라이블리. 와 근데 오늘 진짜 양팀 다 병살 몇 개 친 거지 기억도 안 나. 한 5개는 친 거 같아 진짜로 병살을. 어쨌든 간에 베리어스 홈에서 1.82 방울. 다른 부분보다 뭐 방울이 낮은 이유는 베리어스가 어쨌든 간에 지금 잘 던져주고 있는 와중에 피오는 개수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근데 홈에서 그 지표에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홈에서 홈런을 확실히 좀 덜 맞는 모습이고, 라이벌리 같은 경우 지난 마이애미전에 5이닝 65구 정도 던졌을 때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부상으로 교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경과를 지켜보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로테이션을 조금 뭐 뒤로 밀린 느낌이지 걸은 느낌은 사실 아니죠. 한 일주일 좀 넘게 쉬고 나오는 느낌인데, 그 부분 자체가 불안해요. 더군다나 클블이 사실 앞선 뭐 6월 달부터 좀 그랬는데 이 타선이 안 터질 때는 진짜 한 명만 쳐요. 콴 혼자 쳐. 그냥 콴 혼자. 나머지들 아무것도 못 치고. 뭐 네일러나 이런 애들도 장타 좀 뽑아줄 때는 시원시원하게 뽑아주는데, 이게 좀 그런 빈도수가 확실히 시즌 초반에 네일러 한창 빠져 쳤을 때보다는 조금 빈도수가 좀 줄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도 클리블랜드가 뭐 내가 치면 네가 병살, 이번엔 내가 치면 네가 병살 무한 반복하다가 안타 자체는 많이 뽑았는데도 팀 타율이 2할 4푼인데 무득점했어. 그랬던 부분이라 내일 또 베리오스를 만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거 라이블리를 기본적으로 좀 클리블랜드가 괜찮은 사이즈로 가려면 라이블리가 잘 던져야 되거든요. 잘 던져야 되는데 부상에 대한 여파에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라이블리가 5월 중순부터 5경기 연속 승리 투수가 됐어요. 5연승
5연승을 먹었어. 팀이 이긴 게 아니라 본인이 승을 먹었어. 6승 2패잖아. 5승이 최근 5경기에 나왔습니다. 부러질 때도 됐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근데 토론토 경기는 제가 뭔가 믿음이 잘 안 가. 항상 믿으면 어제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박살내더라고. 승패도 그렇고. 뭐 솔직히 땡기진 않는데 토론토가 조금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뉴욕 매츠 대 이제 샌디에이고. 이제 타일러 맥길 대 딜런 시즈. 선발은 뭐 시즈가 당연히 조금 더 좋은 사이즈죠. 맥길 같은 경우도 복귀 이후에 굉장히 호투를 하다가 제가 복귀 전부터 맥길이 올 시즌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고 해외 쪽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미러키전 뭐 복귀전 치고 나쁘지 않았었고, 클블전도 뭐 무난했고요. 다저스전 7이닝 무실점했죠. 근데 최근 경기에 좀 흔들렸어요. 워싱턴전 5이닝 5실점 4자책이었고, 뭐 마이애미전도 4.2이닝 3실점 2자책이었고, 좀 계속 실책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책이 좀 많이 나와. 일단 맥일 경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실책이 안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랬던 부분에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자꾸 팀원들이 실책하고 타선 지원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좀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공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옛날에 한창 쳐맞던 맥일과는 확실히 좀 그때보다는 좀 좋아진 모습은 있어요. 뭐 아주 좋아졌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믿어줄 때 믿어줄 수 있는 정도 투수까지 된 것 같고, 딜런 시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왜 이러죠 시즈가? 사실 앞선 경기들에 있어서는 뭐 구속에 대한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딱히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종 자체를 많이 안 던지다 보니까 좀 너클커브 같은 것도 잘 안 던지잖아. 그냥 뭐 슬라이더랑 패스트로밖에 안 던지잖아 잘. 그렇다 보니까 뭐 슬라이더도 맨날 읽혀서 쳐맞고, 공은 존나게 잘 들어갔는데 그걸 그냥 쳐버려. 읽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5월 중순 이후로 그냥 뭐 푸는 날이 없어요. 항상 똥줄이야. 심지어 지난 경기 오클랜드전은 몸 상태가 좀 안 좋은지 구속까지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90마일 시즌은 그냥 90마일 무조건 후반대니까. 근데 중반때 95마일 찍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클 상대로도 6이닝 8피안타를, 오클 상대로 8피안타를 쳐맞았어요.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매치 같은 경우도 뭐 타선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죽어있는 형태는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는 살아나서 뭐 점수를 낼 때는 좀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시즈가 뭐 엄청난 호투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몇 점 정도는 좀 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고, 샌디에고가 대신 맥일 상대로 점수를 낼 수 있느냐를 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대치가 저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 같아. 가뜩이나 타티스 혼자 쳤는데 이제는 메릴 혼자 치고 있어요. 타티스도 갑자기 못 치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쳐. 마차도 먹튀에다가 김하성 아무것도 홈런 2방 치더니 영혼을 끌어모았는지 최근 경기 그냥 안타 자체가 없고요. 출루하는 것도 빡세고 캄부선으로 똥만 푸고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매치가, 그리고 최근에 지난번에 그때 한참 됐는데 그때 다저스랑 더블해던가 그때 이후로 이제 좀 경각심을 느끼고 팀 미팅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확실히 뭐 좀 이기는 경기가 훨씬 많기는 해요. 최근 10경기도 8승 2패야.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8승 2패입니다 매치가. 물론 상대가 뭐 필라도 있었네 참. 마이애미, 워싱턴 뭐 이런 애들도 좀 오늘 또 이번엔 또 샌디고 잡밥들을 좀 많이 만나기는 했는데,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 시즈, 지금 상태의 시즈, 뭐 한창 잘 던질 때 시즈면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시즈는 좀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샌디라는 팀 자체를 못 믿겠습니다. 매치 프라임 보겠습니다. 매치 프라임. 그리고 이렇게 대신 시네티. 오늘 이제 미러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자완 선발인 신시내티가 에봇이 나왔었는데, 미러키가 뭐 당연히 자완 상대로 여전히 못 쳤어요. 여전히 뭐 팀 타율도 뭐 그냥 거의 한 방 쳐가지고 이겼죠. 한 방, 큰 거 한 방 쳐가지고 미러키가 이긴 부분이고,
어쨌든 뭐 앞에 뭐 그 오프너 붙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신시내티 빠따를 잘 막아내면서 투수력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본인들의 원래 장점의 빠따를 이기기보다는. 근데 내일은 레아 대 몬타스인데, 야 레아 5승 2패 3.31 진짜 뒤집어지겠다 뒤집어지겠어. 제가 5월 초인가 이 새끼 방어를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뭐 반대 찍었었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바를 찍었나? 그때 이제 뭐 캔자전 4.2이닝 4실점에 뭐 피치전은 뭐 그래도 콜스를 하긴 했습니다만 6이닝 3실점, 휴스턴전에 4.1이닝 5실점 이렇게 해서 방어율이 막 4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최근 경기들 계속 호투해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 자기 자리 찾아온 건가?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근데 뭐 컵스전도 최근에 5.1이닝 1실점, 필라전에 오프너 붙이고 이제 벌크 가이로 나와가지고 4이닝 무실점이었죠. 직전 토론토전 7이닝 3피안타 1실점, 피홈런 하나 있었고. 한 부분이라 인정을 해줘야 되나? 잘 던지긴 홈에서는 더 잘 던져요. 출루도 잘 안 시켜 홈에서는. 심지어 거기에 타선 지원도 잘 받아요. 미러키 빠따 원래 좋지 않습니까? 지원도 잘 받고. 뭐 오늘도 신시내티가 빠따 자체는 솔직히 뭐 아주 매서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굳이 따지면 조금 안 좋은 팀이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호투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몬타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시즌 그냥 주접이나 떨고 있는 부분인데, 전전 경기 이제 쿠어스에서 7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살아나나 했는데 여지없이 그 직전 경기 콜로전 다음 경기였죠. 뭐 컵스전에 1.1이닝 4실점. 몸 상태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한 경기 잘했으면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이닝을 먹어주고 4실점도 아니고 1.1이닝 4실점 뭐야 이거. 오늘 또 미러키 상대고, 미러키가 오늘 많이 못 쳤거든요. 홈런 한 방으로 점수가 난 거지 많이 못 쳤어요. 뭐 저한 상대로 워낙 못 치기 때문에. 몬타스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옛날에 비해서 뭔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도 많고, 실제 지표를 봐도 지진 지표야. 몬타스는 뭔가 매 경기 그런 꾸준함이 없어요. 막 지표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구정들도 다 그렇고 구석들도 좀 오락가락하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신뢰도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레아를 신시내티가 털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신시적으로 쉽게 찍기는 좀 빡세다. 그래서 미러키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미러키스. 금액 올리실 거면 축구에 올리시는 게 제가 볼 때 조금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지? 무슨 분석? 아니 어딨어? 샘프네. 샘프도 참 뒤지게 못해요. 샘프 대 이제 에인절스. 이게 진짜 설마 홈에서. 근데 샘프도 뭐 에인절스 정도한테 수입 당해도 뭐 할 말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서로 불펜에서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뭐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일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저기 벤 조이스, 그 105마일인가 나오는 최고 구속인가 105마일인가 무튼 대학교 그 신기록 세웠다 했나? 페스티벌 구속. 어쨌든 간에 나오는데 뭐 기본적으로 제구나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냥 공 빠른데 공만 빠른 놈, 뭐 그런 느낌이라 지금도 그렇죠. 올 시즌 지표도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4경기 뭐 나와가지고 방어율 12점대입니다. 12점대야. 공만 더럽게 빠릅니다. 공만. 그래서 오프너로 나와서 아마 길게는 2이닝 짧게는 1이닝 정도 1회 정도만 막아주고 뭐 내려갈 것 같은 부분인데, 근데 에인절스가 이게 롱리리프로 좀 쓸만한 카드가 있나? 실세스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2이닝 정도 먹어줄 수 있는 애들 막 뒤에 붙여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불안해요. 에인절스 불펜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고, 샘프 같은 경우도 카일 해리슨 기본적으로 좌완이지 않습니까? 뭐 직전 경기 휴스턴전에 6.1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피안타도 최근의 경기에서 좀 많이 맞고 있는 모습이고, 에인절스가 저한 상대로 굉장히 강해요. 에인절스가 지금 팀 승률이 4할인데
자완 상대 선발에 자완이 나오면 팀 승률이 애초에 거의 5할 7푼이야. 57%의 말도 안 돼 진짜로. 지금 애틀란타 승률 아니야 이거? 자 상대 좌투 선발시 타율도 2할 7푼이야 팀 타율이 자완 선발 나오면. 그래서 이 경기는 글쎄요 둘 다 마운드가 불안해 보이는데 뭐 불펜도 솔직히 그렇게 믿을 만한 불펜들 없잖아요. 샘프도 지금 뭐 벌써부터 예전부터 이제 불펜 많이 흔들렸으니까. 근데 8.5가 역배더라고요. 저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8.5 오바 넘어가고요. 다저스 대 이제 캔자스. 글라스나우 대 싱어. 오늘 야마모토. 어제 제가 야마모토 이거 이 정도 휴식 시간 줬으면 잘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부담을 느꼈나요? 부상을 당해서 그냥 런을 때려버리네. 이 새끼 그렇게 휴게 해주는데도 이거 부상 나오고 있어. 어쨌든 간에 진짜 유리인 글라스나우가 내일 이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다저스가 뭐 타선에 있어서 솔직히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어요. 뭐 라간 상대로 뭐 그나마 좀 패가지고 승리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루거 상대로는 다시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뭐 솔직히 제대로 공략을 잘 못했었죠. 근데 내일 일단 글라스노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해줄 수 있는 기대치가 좀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글라스노가 그리고 직전 경기 양키스전에 후들겨 맞았잖아요. 6이닝 5실점 2피 홈런. 웬만하면 2경기 이상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기 워싱턴전 5이닝 6실점하고 매치전 8이닝 무실점 했거든요. 캔자스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매섭기는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은 애초에 야마모토 내려가고 이제 다저스가 불펜들 굴리느라고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 양키스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점수가 막 오늘 경기 제외하고는 엄청 많이 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글라스나우 상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브래디 싱어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털렸습니다. 직전 양키스전에 뭐 스근하게 싱어고 자시고 이거 지표들 털리는 지표다. 그 전에 클블전도 4회를 못 버티고 강판 당했었고, 아마도 그 전에 이제 몸 상태가 중간에 이제 5월 말쯤에 이주가 있었거든요. 아파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한번 걸렀잖아. 그 이후로 확실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뭐 홈런도 다 맞았고, 피안타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실점도 뭐 처음으로 6실점을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양키스전에 조금 막 구속대나 이런 것들, 클블전에 떨어져 있었던, 강판 당했을 때 떨어져 있었던 구속대나 이런 것들은 좀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점수를 많이 주고 무너졌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뭐 좀 불안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좀 걱정되는 게 싱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저스 상대로 성적이 최근에 나쁘진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7이닝 1실점인가? 작년에도 7이닝 1실점했고, 그 전에도 6이닝 무실점했고, 뭐야 이 새끼. 그러니까 뭐 자완이면은 올해 다저스는 뭐 자완 상대로 뭐 그렇게까지 약점은 없는데, 작년 뭐 재작년 기준 따지면 뭐 자완이면은 이해도 되는데 이 새끼 우완인데도 왜 이렇게 호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저스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자체는. 그러니까 뭐 오늘이 있었던 경기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경기도 그렇고, 전 다저스를 한 번도 안 찍었거든요 이번 시리즈에서. 근데 오늘은 좀 갈만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저 이거 다저스로 보겠습니다. 다저스 네저스 마헨. 9번째 시애틀 대 텍사스.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길버트 대 더닝인데, 이게 시애틀이 홈이라서 7.5를 받은 부분인데 대인 더닝인데 7.5?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저지컵이 대 이발디인데 개오바가 나왔다라는 거. 야구는 항상 저런 거 오바 뛰면 다음 경기 더닝 같은 지난 다저스전에 그냥 스근하게 대주잖아요. 저런 애들 나와도 이제 언더가 뜨는 경우가 다반사고, 거기다가 상대가 또 시애틀이고 오바 같아도 언더가는 새끼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보면 좀 오바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닝 같은 경우도 전혀 신뢰가 없어요. 특히나 원정에서 더 못 던지고, 오늘도 뭐 시애틀이 빠따가 구대기라 무조건 턴다고 장담을 못하겠어. 근데 내가 거기 길버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호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도 근데 오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보고, 저는 안 갔어요. 오늘 너무 점수를 많이 내더라 솔직히. 그래서 무서워서 못 찍겠어. 그리고 마지막인가요?
보스턴도 이제 양키스는 오늘은 솔직히 로돈이 너무 시작부터 불안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이제 감을 잡긴 했는데 감을 잡으면 뭐합니까? 5점 잡고 감 잡았는데 그쵸? 투구수도 개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부터 게임이 좀 터져 있었고 양키스 입장에서는 내일 선발은 크로포드 대 커터 크로포드 대 이제 스트로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터 크로포드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난 필라전도 6이닝 2실점으로 2자책으로 뭐 방울 자체는 뭐 크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만 뭐 실점 자체는 4실점이었고 피홈런도 2개나 있었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피홈런을 맞고 있고 뭐 오늘 상대는 양키스입니다. 거기 스트로만 같은 경우도 전전 경기 미네소타전에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바로 캔자전에 바로 잡았죠. 근데 솔직히 저는 스트로먼은 안 믿기는 해요. 최근에 원래도 사실 스트로먼이 공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좀 심판 스트존 잘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좀 호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좀 수비진들이 스트로먼한테 좀 잘 도와주고 근데 미네소타전 어쨌든 후들겨 맞았고 전전 경기에 직전 캔자전도 불안불안했어요 진짜로. 캔자가 점수가 못 낸 게 신기할 정도로 불안불안했어. 근데 보스턴이 어쨌든 타선 자체가 그 전에 루이스일 때나 오늘 로돈 때나 매섭기는 매서워요 진짜. 힐 때도 진짜 불안불안했어. 저 때는 제가 양키스 뭐 마인으로 갔지만 진짜 불안불안했어요 보는 내내. 득점권에서 계속 못 쳐가지고 어떻게 점수만 안 났을 뿐이지. 그래서 이 경기도 뭐 아주 좋게 볼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양키스가 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스트로머이 점수 준다 하더라도 같이 받아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여기 뭐 양키스 사이드로 뭐 오바 쪽도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